올 때마다 비 와요. 강동은. 네, 그래서 아침에 오늘은 좀 희한하게 와서 집에서 원래 그 3411번인가 그 버스가 이제 저희 애 말로는 록이 녹색 버스 타고 다니는데 딱 나왔더니 15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타고 와서 강동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그게 더 빠르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좀 오는 길에 하여튼 좀 편해졌어요 많이. 오늘은 33페이지에 있는 경기변동론 보실 거고요. 33페이지 경기변동론. 지난주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탄력성까지 다 마무리하셨죠? 그래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? 다 이해하고 있죠?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투자론이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수요 공급 이론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.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어요. 지난주에 이제 그 요번 시험, 그러니까 26회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있어서 그 통계가 나왔는데 합격자 수가, 최종 합격자 수가 작년이 8,912명인가? 8,900명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4,000명 정도. 그래서 시험이 쉬워갖고 그냥 합격자 수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늘진 않았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명된 게 이 시험은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붙을 만한 분들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에도 뭐 시험이 좀 무난하게 날 때,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을 때도 한 16,000에서 많이 합격하실 때 한 16,000에서 17,000, 적게 합격할 때 한 13,000, 그 정도 내외였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합격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최종 합격자 수는 그만큼인데 1차 합격하신 분들이 2만 명이 넘어요. 그러면 이제 최종 합격자 수가 14,000명 정도 된다라고 할 때 작년에 이제 1차 합격하셔서 2차만 보신 분들 수가 한 7,000명쯤 돼요. 그러면 이분 중에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. 2차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뭐 한 1,000명쯤 떨어졌다 하면 6,000명 정도가 이 안에 포함된다라고 가정하면 요번에 이제 동차 합격하신 분 수가 한 8,000명쯤 된다는 거죠. 8,000명쯤. 그러면 1차 합격자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니까 그럼 그 중에서 올해도 한 10,000명 가까이는 1차 합격한 상태에서 2차만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. 작년에도 1차 합격해서 2차만 보시는 분이 한 7,000명쯤 되니까 2차 시험 되게 어렵게 날 거다.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험 되게 쉽게 냈죠. 2차. 그럼 올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이 한 10,000명쯤 되니까 올해도 2차 시험은 되게 어렵게 날 거다라고 예상은 합니다. 누구나 다 예상은 해요.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어요. 왜냐면 작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되게 쉽게 냈죠. 그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올해도 예상은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했던 얘기 똑같이 해야 돼요. 2차 죽어라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. 2차. 그래서 1차는 뭐 무난하게 낼 테고 2차에서 아마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왜냐면 7,000명 있을 때 14,000명 뽑았으면 한 10,000명 정도 1차 합격하셔서 2차 하는 분이 한 10,000명쯤 있다면 2만 명쯤을 뽑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는 안 뽑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15,000명 수준에서 또 합격자가 결정된다고 한다면 뭐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많이 떨어뜨려야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똑같이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하려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. 왜냐면 작년에 다 이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2차가 어렵게 날 겁니다. 2차가 어렵게 날 거니까 2차 열심히 공부하세요. 그랬더니 이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2차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2차 더럽게 어렵대. 2차는 하지 말아야지. 1차만 해야지. 그래서 11월부터 수업 들은 분이 한 7월 달쯤 가니까 2차는 안 들어. 1차만 공부하시는 거예요. 그 왜 안 하세요? 그랬더니 2차 어렵게 낸다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. 그냥 포기할래요. 그냥 1차만 할래요. 그래서 1차 어렵게 낸다며요. 그래서 1차라도 붙어야지. 그리고 나서 실제로 시험장 가서는 다 후회했다니까. 중개사법 이렇게 쉽게 낼 줄 알았으면 공부할 걸. 그래서 괜히 그런 얘기 해봐야 역효과 생기더라고요. 역효과. 그러니까 원래 어렵게 냅니다라는 취지는 뭐예요? 어렵게 나올 거니까 좀 열심히 하세요라는 뜻이었는데 수험생들이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어렵게 내니까 포기.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그렇게 예상은 하지만 앞으로 뭐를 하고 얘기할 거다. 더럽게 쉽게 날 거예요. 올해도.
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가면 다 붙어요.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징이 그거 같아요.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성질 자체가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공부 방법이 달라지지 않아요. 뭐 쉽게 낸다고 해서 설렁설렁 할 것도 아니고 어렵게 낸다고 해서 빡시게 한다고 해봐야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무슨 뭐 자료를 찾아다가 외우고 뭐 공법 같은 경우에 시험에 잘 안 나오던 조문 같은 거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고 할 거냐? 안 할 거라는 거예요. 어차피. 그러니까 쉽게 내나 어렵게 내나 어차피 공부하는 방법에 차이가 없어요. 그럼 굳이 뭐 어렵게 납니다, 쉽게 납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쉽게 낼 거고 그냥 시험장 가서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만 가면 올해 시험처럼 다 붙을 거다. 그렇게 생각하고 가자는 거죠.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, 앞으로. 그래서 작년에 진짜 뭐 1차도 좀 어렵게 날 거고요. 2차도 뭐 당연히 어렵게 낼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열심히 좀 합시다 이런 뜻이었는데 역효과생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학원들은 오전반은 2차, 1,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한 뭐 100명쯤 된다고 아니 100명까지는 아니고 한 60명쯤 된다고 한다면 저녁반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.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. 다 1차만 하시는 거예요. 저녁반은. 그러니까 저녁반이 폐강됐던 학원이 2개나 있었어요. 그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. 근데 그렇게 2차 다 포기했던 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는 2차까지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험은 보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. 1차가 생각보다 쉬웠으니까 혹시 모르는 마음에 나의 찍기 실력을 믿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다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. 아 이렇게 쉽게 될 줄 알았으면 공부할 걸. 그러니까 포기는 없는 거예요. 포기는 언제 가서 하시는 거예요. 시험 보고 나서 포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겠습니다. 예상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고 간다. 더럽게 쉽게 날 거다. 책은 33페이지 보십니다. 경기 변동론 보실 거고요. 어딨을까? 시험 문제 하나는 꼭 나와요. 재수 좋으면 2개도 냅니다. 진짜 재수 좋을 땐 3개까지 나온 적도 있는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고 보통은 한 1개에서 2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고 얘도 경제론의 한 파트죠. 그래서 공부할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제일 먼저 경기 변동이 뭐냐? 개념.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 뭐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잘 챙겨 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 내는 건 경기 변동에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 경기 변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배워요.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확인되는 종류, 유형, 요건 시험에 나옵니다. 요건 시험에 나와요.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 경기와 구별되는 부동산 경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반 경기와 부동산 경기 변동을 비교해 봤을 때 부동산 경기 변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. 특징.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. 얘도 시험에 되게 자주 냅니다. 그 다음에 책 목차로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측정 지표인데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보실 건 경기 변동이라는 건 경기는 경제 상황이에요. 경제 상황. 경제 활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거죠. 그게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 하는데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라는 순환 국면별 특징도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 3가지예요. 이 3가지를 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측정 지표라고 그래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. 근데 얘는 이거 하나로 문제 내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나머지 것들 시험 문제 내면서 같이 곁다리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. 이게 우리가 공부하실 경기 변동. 그러면 제일 먼저 보실 건 경기 변동의 개념이죠. 뭐. 그래서 우리 책에 33페이지 보시면 경기 변동의 개념에서 제일 먼저 일반 경기 변동이란 말이 나와요.